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입니다. 뉴스 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 훅 뉴스. 오늘도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자, 오늘은 어제 김정훈 기자가 애청자들께 미리 예고해드린 바로 그 내용을 가지고 오신 거죠? 그렇습니다. 먼저 오디오 파일부터 한번 듣고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그렇죠. Hey, nice to meet you. Let's go, 광주. Hey, 광주, don't worry. I'm best driver. 당신 뭐 한 사람이야? 이 뒤에 손님이 광주 간다고. Don't worry. I'm best driver. 막 이러면서 영화 택시 운전사의 한 장면이었어요. 어제 영화 택시 운전사의 실제 주인공 김사복의 아들이다. 김사복 씨의 아들이다 주장하는 김승필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김정훈 기자가 전해드렸죠. 네. 예. 근데 어제는 이제 김승필 씨의 주장을 전해드렸던 거 아닙니까? 그땐 청취자들이 아니 그 김승필 씨의 아버지 김사복 씨가 영화의 김사복이라는 증거가 있느냐? 영화 내용과는 좀 다른 부분도 많은 것 같다.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네. 김정훈 기자가 오늘 훅뉴스에서 그 증거들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저도 기사에서 여전히 의혹을 가시지 못하는 그런 분들의 댓글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죠. 영화가 개봉한 뒤에 김승필 씨는 트위터로 김사복 씨가 자신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면서 수수께끼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 김승필 씨가 저희에게 아버지의 생전 사진 7장을 건네줬습니다. 독일인 기자 힌츠페터를 광주로 태워가던 1980년 그 무렵 사진은 맞습니까? 네,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사진인데 김사복 씨는 1970년대에서부터 1984년 돌아가실 때인데요. 예. 그때까지 호텔 택시, 그러니까 주로 호텔 투숙객들을 상대로 콜택시 영업을 했었습니다. 예. 그 당시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입니다. 특히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 또 조명 장치 등을 같이 들고 찍은 사진들이 눈에 자, 띄는데 한번 보죠 여기. 예. 외신 기자들 보이시죠? 그러네요.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방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승필 씨의 말 먼저 들어보시죠. 예. 이분이 히로세예요. 이분이 이거 NHK 히로세 기자분이세요. 네. 이게 이제 독일 기자분들이 이렇게 촬영할 때 이제 아버님이 찍으신 것 같아요. 아버님이 이미 독일 기자분들하고는 오랜 세월 전부터 이렇게 알고 지냈던 관계이고, 이게 이제 저희 아버님이시잖아요. 같이 이제 인터뷰하고 이제 사진들이죠. 그래서 같이 인터뷰하고 찍은 사진이 바로 이 사진. 굉장히 세련되셨어요. 네, 그렇죠.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청취자들께 이 사진을 모두 보실 수 있도록 공개를 하겠습니다. 인터넷 노컷뉴스 저희 CBS 홈페이지에 오면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김 기자, 먼저 짚고 갈 것이 네. 영화 속의 김사복 씨는 개인 택시 운전사였어요. 그 초록 색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택시. 네. 근데 실제로는 지금 김승필 씨의 주장은 아니다. 우리 아버지는 일반 승용차 모습의 그런 호텔 택시를 몰았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껏 찾기가 어려웠다는 주장 아닙니까? 그러면 힌츠페터 씨가 탔던 택시가 이 김승필 씨 주장처럼 정말 일반 자동차 모양이었는지 이거를 좀 증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힌츠페터 씨는 자신이 택시를 탔다고 밝힌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요? 예, 그가 저자로 참여한 더 광주 업라이징, 그러니까 광주 봉기로 번역할 수 있는 책이 있거든요. 예. 영문책. 예. 거기서 힌츠페터 씨는 김사복 씨를 그냥 드라이버, 즉 운전자로만 표현했을 뿐입니다. 택시 운전자라고 택시라는 표현한 적이 언급이 없어요? 안 나옵니다. 그냥 드라이버라고. 네. 이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김사복 씨와 함께 찍힌 차량들 예. 일반 승용차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 김사복 씨가 네. 일반 택시가 아니라 호텔 택시를 몰았다는 어떤 증언 같은 것도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1970년대에 네. 김사복 씨와 가깝게 교류했던 두 사람을 찾아봤습니다. 지인을. 네, 당시 조선 호텔 직원이었던 이추열 씨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예. 그때 이제 외국 손님들 오거나 바이어들 오면은 모시고 가고 그랬던 분이에요. 호텔 앞에 가면은 차들을 이제 대놓고 그때 당시 영업들 했어요. 도우맨들이 손님 불러주고 호텔 앞에 이제 정문에 그때 당시에 한 3명 있었어요. 우리 호텔에, 조선 호텔에는.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김사복 씨가 제일 매너 좋았고 굉장히 젠틀한 분이었어요. 책임감도 있고. 그러니까 조선 호텔에서 일반 차를 가지고 일반 자가용을 가지고 영업을 하던 사람이 3명 있었는데 네, 그중에 한 명이 김사복 씨였다. 1980년대에. 네.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차가 검정색 세단이었다고 합니다. 아. 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예. 김사복 씨는 택시가 아닌 최고급 검정색 세단을 모두 석 대를 소유하고 영업했다고 하네요. 예, 예. 실제로 힌트페터 기자 일행이 광주에 타고 갔던 차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연두색 택시가 아니고 예. 검정색 세단이었습니다. 이걸 증명하는 어떤 뭐 사진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힌트페터 씨가 직접 촬영했던 다큐멘터리, 그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차량이 바로 검정색 세단이었던 거죠. 아, 이제 좀 퍼즐이 맞춰지네요. 네. 그러니까 조선 호텔에서 검정 세단을 가지고 그러니까 택시 같은 영업을 했던 그렇습니다. 김사복이라는 사람이 존재한다. 이거는 아들도 증언을 하고 알고 있는 그 호텔의 지인도 있고 사진도 있고. 그 사진들도 노컷뉴스에 공개를 그렇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힌츠페터 씨의 책과 다큐멘터리에 보면 역시 택시를 타고 갔다는 얘기는 없고 그렇습니다. 검정색 세단을 타고 가는 사진이 있고 네. 그런 거네요. 다시 이추엘 씨에게로 돌아와서요. 예. 이분에게 김승필 씨로부터 받은 사진을 전송해서 보여드렸거든요. 예, 예. 더욱 확신을 하게 되는데 들어보시죠. 첫째, 김사복이란 이름이 그때 당시에 다른 사람 없습니다.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진이 아까 보내준 게 도우면 표시가 조선호텔에 근무를 했던 분이에요. 저기 아니라고 그러면은 그 예.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 사진이나 모든 게 다 맞는데도 아니라 그러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아, 그러니까 모두 자신이 잘 알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또 다른 증인도 한번 볼까요? 역시 당시 조선호텔 직원이었던 이명부 씨의 증언을 들어보시죠. 예, 예. 그 당시에는 그 김사복 씨는 한 사람이었고 그 당시 외신 기자들이 조선호텔에 많이들 투숙하고 있었으니까 영어 좀 하고 좀 일본어도 좀 해요. 무슨 말이 좀 쉬운 말이 다 통하니까 어디 뭐 이런 거에. 아, 그러니까 조선호텔 직원이 이추열 씨 말고 지금 한 사람 더 나타났어요. 이명구 씨. 네네. 그 당시에 조선호텔에서 그런 식으로 영업하는 사람 중에 김사복이라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네네. 그래서 외국인에게 그 어학이 능하니까요. 외국인에게 많이 어필이 됐던 모양이죠. 아, 그런 근데 얘기군요. 이 조선 호텔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 호텔. 네. 김사복 씨가 이 호텔에서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영업을 했다는 게 공통된 증언인데요. 지금 거기까지는 확인이 된 겁니다. 그렇죠. 검정색 차 세단 3대를 가지고 조선 호텔에서 외국인 상대로 영업을 했다. 그때 조선 호텔이라고 하면 어떤 곳이냐면 예. 외신 기자들의 집합소였습니다. 아, 그래요. 당시에요. 광주 취재를 위해서 한국에 도착한 힌츠페터가 하루를 묵었던 것이 바로 이 조선 호텔입니다. 제가 지금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선 호텔에서 검정 세단을 가지고 영업을 김사복 씨가 했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네. 힌츠페터 기자가 묵었던 곳이 그럼 조선 호텔이냐? 이걸 지금 입증할 수 있냐고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한국에 도착한 첫날 예. 향했던 곳이 바로 그 조선 호텔인데요. 어디 써 있어요? 힌츠페터 씨의 책 아까 말씀드린 예. 더 광주 업라이징 그 책 속의 관련 대목을 아하. 나레이션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죠. 그날 모든 것은 순조로웠다. 김포에서 세관원들은 필름과 음향 장비를 두고 시간을 끌며 연거푸 검색하던 평소 때와는 달랐다. 밖에는 운전사 김사복이 우리를 기다렸다. 서로 인사한 뒤 우리는 서울 도심의 조선 호텔로 내달렸다. 그곳을 향해 가며 김사복은 현 상황을 브리핑해 주었다. 아, 조선 호텔이 맞군요. 그렇죠. 힌츠페터 기자. 그럼 영화 속에서는 이제 택시 운전사가 뭐 술수를 써서 힌츠페터를 손님으로 태우는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는데 그건 아니었던 거네요. 네, 책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죠. 예, 예.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요. 김사복 씨가 개인 택시 운전을 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죠. 말씀드린 대로. 그러네요. 가족 관계도 슬하에 이남을 뒀고 1980년에는 모두 20대였습니다. 영화 속에는 이제 딸로 나오는데 어린 딸로. 맞습니다. 그게 아니란 사실관계가 거예요? 아니고 또 실제 살림살이도 어렵지는 않아서 뭐 보신 것처럼 차량 석 대를 가지고 있었고요. 예, 예. 무엇보다 영화에서는 김사복이라는 이름이 가명처럼 묘사되는데 실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 영화관과 그런 부분은 뭐 각색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27년 동안 역사 속에 묻혀서 김사복 씨와 가족들은 살아온 거네요. 다만 영화하고 실제가 일치하는 대목은 김사복 씨가 광주에 진실을 전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이죠. 그렇죠. 힌츠페터가 김사복 씨를 책에서 언급한 대목을 나레이션으로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예. 1시간 정도를 달린 후에 우리는 우회 표시를 맞닥뜨렸다. 김사복은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광주를 향해 달렸다. 우리는 그렇게 쉬지 않고 나아갔다. 광주에 이르는 마지막 몇 마일의 길이 가장 험난했다. 계엄사령관이 외신 기자들의 광주행을 분명히 막아서려 했다.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 김사복은 시골 농부에게 물었고 우리는
다시 길을 찾아냈다. 힌치페터 씨의 책의 한 대목 지금 들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사복 씨가 힌치페터 씨를 그냥 광주로 수동적으로 싣고 갔다 온 것만은 아니었던 겁니다. 아닙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김사복 씨는 광주에 대한 기억을 울분 속에 떠올렸다고 하는데요. 아들 김승필 씨는 그런 아버지의 기억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첫 마디가 뭐였냐면 아버님이 같은 민족끼리 그렇게 죽일 수 있냐부터 시작하신 거야, 얘기를. 뭐 사람 죽이는 얘기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대검을 꽂아갖고 사람을 그냥 죽여 죽인다든지 개머리 파는 거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 하고 싶지 않은 얘기들은. 같은 민족끼리 그렇게 죽일 수 있느냐. 대검을 꽂아서 찔러 죽인다든지 뭐 개머리판으로 말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참혹한 장면을 목격하고 답답해하다가 결국 불과 4년 만인 1984년에 세상을 떠나셨단 거죠. 네,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군요. 예. 그리고 그 아들들도 아버지의 경험을 그동안은 잊고 있다가 이번 영화로 내가 세상에 좀 알려야겠구나 아버지의 이야기를 이렇게 결심을 한 거군요. 맞습니다. 예. 예. 어제 저희의 단독 보도로 김사복 씨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이제 점차 더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신경은 어떻다고 합니까? 네, 그 아버지 김사복 씨에 대한 이야기가 좀 정확하게 또 사실대로 알려지게 돼서 기쁘다고 하는데요. 예. 그 심경을 저희가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냥 성실하게 일을 수행하시는 어떤 분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소신이 생기신 거잖아요. 그 소신은 이제 용기로 작용한 거고 외부로 알려지게 된 경우인데 그런 자그마한 일들이 지금 와서 이렇게 이제 많이 칭찬하시니까 저는 감사하고요. 이제 좀 뭔가 세상이 옳게 들어가나 이런 느낌도 좀 들고. 그러니까 힌치페터 기자가 이 광주의 실상을 제대로 전한 기자 아니겠습니까? 외신 그렇죠. 기자. 네. 그런데 만약 힌치페터를 태운 김사복 씨가 그때 이 험난한 상황을 뚫고 광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나 못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못 가요. 라고 했다면 그대로 묻혀지는 거였잖아요.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다면 그렇죠. 광주의 진실이 묻혀질 수도 있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큰 영웅입니다. 김사복 씨 맞습니다. 역시. 늦게나마 이렇게 세상의 본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네네. 아버지가 영웅이 아니라 평범한 소시민이었다. 다만 조그만 용기를 냈을 뿐이다. 이렇게 김승필 씨는 말하고 있기는 한데요. 예. 그런 김승필 씨의 마지막 바람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광주 망월동 묘역에서 옛날의 동지 그 힌츠페터 씨 곁에 모시고 싶다는 것인데 아하. 그 소망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피다 아저씨 옆에다 모시면 하면 저는 아버님한테 아버님 저 일 다 했죠? 라고 하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5.18 묘역이라는 것은 5.18과 관련된 관련자들이 묻힐 수 있는, 쉴 수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또 공을 인정받아야 되겠죠. 그곳에 힌츠페터 씨 옆에서 쉴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바람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김현정의 뉴스쇼가 확인한 작은 영웅 김사복 씨에 대한 이야기 오늘 훅뉴스에서 다뤄봤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김사복 씨를 찾았습니다. 오늘의 훅뉴스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